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37인, 50인, 이전에 그 두 번 영상 올려드렸었죠. 9인, 26인에 이어서 37인, 50인 주간보호센터 설명, 잉여금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주간보호센터도 기본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가정도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간보호센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고령화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65세 이상 인구가 2026년도에는 20%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저도 그렇고 좀 감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그 기사 자료에 따르면 2067년도에 우리 일하는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 이걸 보고 이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20년도, 30년, 40년도 이렇게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20년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4명이 어르신 한 분을 부양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3명이 한 분을 부양하게 된다. 2040년도부터는 2명이 한 분의 어르신을 부양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엄청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 사회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고령이 되면 대부분 몸이 아프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점점 그 아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유병장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부양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에서 우리 그 오시는 분들 보호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치매 환자는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댁에 모시는 게 나을까요?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76%가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했고 25%만 댁에서 모시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답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댁에서 이 노예한 어르신을 모시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답을 하시는 건데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보호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댁에서 모실까요? 아니면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저조차도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다 모시겠다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노인성 질병으로 고령이라든 치매, 파킨슨, 중풍 같이 이런 노인성 질병 65세 이상,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혼자서 일상생활을 지내기 어려운 경우에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하거나 그러니까 요양원 또는 댁에 계시면서 파견을 받거나 아니면 댁에 계시면서 주간보호센터를 가거나 하는 이런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요. 어르신들 그 안 좋은 어르신들을 등급을 매겨서 이제 활동하는 신체부터 인지 상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지원 제도 중에 오늘 주간보호센터를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주간보호센터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창업을 할 때 이게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역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1인당 의료 비용이 이런 지원 제도가 없다고 하면 월 200만 원 이상, 와상 환자는 노인에 비해서 6배, 일반인에 비해서 30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자, 이게 와닿지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월 200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안 좋으신 케어가 필요한 어떤 어르신을 내가 집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돌본다고 가정하면 그냥 단순하게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180 이상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돌본다고 가정했을 때 월 2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을 부양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본인부담금이 일부 들어가지만 예, 그게 요양원이나 주간보 방문요양 여러가지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문 요양, 목욕, 뭐 단기보호, 복지용고 여러 가지 주간보호까지 재가급여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갔을 때 우리 보호자가 일을 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보호를 하고, 그리고 신체활동, 심진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재밌게 놀아주는 훈련,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부분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다, 이런 급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포함해서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한도 내에서 어떤 금액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4등급 기준으로 약 한 117만원 정도, 그러니까 120만원 정도 되는데, 주간보호는 특이하게 월 20일 이상, 하루 8시간씩 20일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서 이 한도액을 50%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원이었던, 117만원, 120만원이었던 이 한도액이 180만원 가까이, 180, 170, 180만원 가까이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의 창업의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간보호를 이용했을 때 50% 범위를 늘려주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토요일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루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보면 8시간 이상 기준으로 했을 4등급이 약 48,590원이니까 대략 5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20일 서비스를 받는다면 한 돈 100 정도가 될 거고요. 만약에 24일을 한다고 하면은 돈 120? 120 정도 되겠네요. 물론 본인 부담금 그 중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 내시는 돈 한 돈 20만원 정도만 내면, 물론 밥값은 제외지만 20만원 정도만 내면 내가 우리 어르신이 하루 종일 주간보호센터에서 놀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받고 댁에 모셔서 드렸다가 모셔오는 것까지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주간보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본 분들이 계셔도 한번 이용하고 나서 그만두신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라는 것이 한 번도 안 가봤을 때는 이게 요양원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재밌게 놀다 보면은 이게 우리 복지관 다니는 거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인식 변화가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가격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부분이다.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하기가 괜찮은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방문요양과는 다르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면 참조용으로 아주 그냥 네모 반듯하게 저는 그냥 정한 겁니다. 37인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네모난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연면적 90제곱미터 한 27평 정도 돼요. 27평 정도에 5명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어르신 정원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실이 2평씩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37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91평 정도 되는, 최소 91평 정도 되는 그런 평수가 돼야 되고요. 저는 기준을 조금 크게 잡아서 한 105평 정도로 잡아뒀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내부 안에는 사무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구획을 분리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창업을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 잉여금을 찍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금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몇 명의 인원수를 우리가 정원을 책정을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수익 구조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이 인원 단위마다, 정원 단위마다 괜찮은 인원수를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영양사나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식당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5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수만 늘어날 뿐이고요. 관련 법령은 똑같기 때문에 생활실 기준만 계속 늘려주시면 추가적인 정원을 더 늘려주실 수가 있고요. 이 평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건설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투자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투자를 염두에 두고서 내가 어떤
주간보호센터 몇 명이 정한해 주간보호센터를 차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시는 비용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이실 거고요. 건물을 지으실 때나 인테리어를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도 천차만별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립식 판넬로 짓느냐, 철근 콘크리트로 짓느냐, 외부 외장을 어떻게 하느냐, 화강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이거를 다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평당 건축비는 그냥 4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진행을 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방이나 뭐 에어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냥 200만 원으로 평당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가정했다. 예, 이렇게 보고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0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는 뭐 사회복지사를 4명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 봤었는데요. 50인 주간보호센터는 가산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좀 동등하게 좀 늘리고 물리치료사 한 분 뽑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가산 추가해가지고 9명 뽑고 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저 평수는 약 117평이 돼요. 왜냐면 5명이 27평 정도 되고 추가적으로 어르신 한 분당 2평씩이라서 117평인데 저는 쾌적하게 그냥 130평 정도 잡습니다. 실제 운영해보시면 알아요. 쾌적 평수로 하시면 실제 그 건물 짓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들어가겠지만 유틸성이 더 좋아지니까 저는 130평 정도를 많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요양보호사 9분, 간호조무사 3분 정도 되시고요. 필요인력에 대한 그 1인당 그 우리가 이제 쥐고 있어야 되는 돈을 그냥 대충 계산하기 위해서 230만 원씩은 직원 월급으로 나간다, 인건비로 나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천차만별의 그 건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건축비는 400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이제 잡았고요. 그다음 이 소방 인테리어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올려서 하는 경우에 평당 600씩 잡아서 7억 8천 정도. 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것도 600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7억 8천 정도를 책정해서 잡았고요. 임대료는 저는 많이 올리게 되면 이 임대료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예, 물론 보증금이 엄청나게 커지겠지만 그냥 저는 월 370만 원 가정했습니다. 네, 그냥 가정했다. 이건 가정이니까 그냥 너무 깊게 담아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정해서 경비 처리를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는 돈을 살펴보면 굉장히 들어오는 돈이 깔끔하죠. 본인 부담금 수입과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 수입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9인하고 26인에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보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 부분 뺐고요. 이제 50인 주간보호 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억 정도 되는 세입이 생기더라, 매출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제가 대략 50% 정도를 잡았습니다. 50% 정도 최대한 그 48.5% 넘는 수준의 그 인건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50% 내외 한 49% 50% 사이 정도를 잡았고요. 그거에 맞게끔 그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책정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운영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최대한 이 정도 크기의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도로 책정을 했다는 거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얼추 왔습니다. 얼추. 네네. 대부분 이 정도 쓰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입 세출은 기간의 입소 상황하고 지출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다만 참조 자료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비를 다 하고 여기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경비 처리했어요. 그래서 경비를 다 쓰고 나서 남는 금액이 실제 다 나가는 금액이 경비가 8억 5,600, 세출이 8억 5,600 정도가. 아까 세입이 한 10억 정도 됐죠? 예, 세출이 한 8억 5,600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건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임대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건축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출을 하든 현금을 가지든 7억 8천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에 인테리어만 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소방이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억 6천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임대도 많이 하시죠. 그죠? 보증금이라는 건 전 2억을 잡았지만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 기관에 우리 시 내에 그 시세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그냥 가정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적은 돈이어도 한 4억 6천 정도가 기본으로 잡혀야 되고 건축을 했을 때도 대출을 받겠지만 7억 8천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차량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구입을 다 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커버리니까 다 비용을 내지 않는 전체 렌트를 차량 10대를 운영을 해서 작은 차로 운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렌트로 기본 경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씩 3개월 버틸 수 있는 말하자면 충당금이죠. 예, 그게 한 1억 3천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줬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죠. 인테리어하고 그 보증금 포함해서 한 4억 6천, 인건비 한 1억 해서 5억 6천, 기구까지 포함하면 한 6억 정도는 쥐고 있게끔 쥐고서 예산을 짜고서 이 시설을 만들게끔 조금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시는 거에 따라서 많이 적어질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라 예비하는 예비비잖아요.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월급을 못 줄 때 주는 그런 금액이니까요. 다 쓰는 금액은 아닙니다. 네,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투자해서 창업을 하셨을 때 메리트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뭐냐면 1년간 들어오는 세입이 10억 정도. 그 다음에 센터장님 월급 250만 원 그냥 책정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신다고 치고 그렇게 했을 때 세출이 8억 5,600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면 연급이는 3천 정도로 책정을 했을 때 월급 포함해서 17억 정도가 순수익이다. 기대 순수익이다. 이거 얼추 맞을 겁니다. 해보시면 실제 얼추 맞아요.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겠지만 네, 보수적으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한 1억 4,800 정도. 이거는 최저임금이라는 걸 저는 왜 연기기회비용으로 마이너스를 쳤냐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창업을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해서 그냥 일을 했다. 그래서 최저임금만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2,100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그냥 경영만 했을 때 기대 순수익은 1억 4,800연에 1억 4,800 정도로 보인다. 예, 정도로 50인 시설 50인 주간보호센터 잉여 공문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천박사였습니다.